오늘 이제 JTBC인데요. 지금 뉴스마다 부동산에 대해서 나오고 뭐 장동혁하고 한동훈이 얘기 뭐 부동산 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심에는 장동희가 있어요. 장동희가 자기 이 정적인 한동훈이를 가지고 제명시켜버린 것과 여, 여섯 채 다주택자를 가진 장동혁이가 한 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에 있는 그 살지 않는 저 집을 갖다가 팔아라 그렇게 겁박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1가구 1주택 한 채를 가지고 팔지 않으면 팔면은 내가 6채 중 5채 팔겠다 이런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그러니까 청와대 가면 내 집이냐 내가 끝나면 돌아갈 것인데 그걸 어떻게 팔라 그러냐 1가구 2주택이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측에서 뭐랍니까? 다음에 그랬다 하고 그 차익을 누리고 대통령 그만두고 나왔을 때는 대통령 임기 동안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것을 자식한테 주든지 아니면 그걸 팔아가지고 차익을 가지고 새로 또 저택을 또 그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또 지어 나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집을 팔든지 안 그러면 그 자식한테도 안 주고 이게 다른 데로 지어서 안보상 문제가 있대서 팔고 다른 데 지어 나가지 않겠다고 갖다 약속해라. 그런데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1가구 1주택자한테 다 뭐를 약속을 합니까? 지가 뭔데 6채 가지고 있는 장동희가 5채를 팔아야죠. 아주 무리한 짓거리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장동희 보면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부정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2026년 2월 14일자 기사 성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연일 부동산 안정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한테 집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지어도 니들이 다 그렇게 많은 집을 지니고 있고 없는 사람은 집을 못 가지니까 니들이 좀 내놔야 정부도 힘들고 집을 땅도 없는데 계속 지어봤자 다주택자들이 다 147채 많게는 뭐 300채 500채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것은 집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자유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억지로 뺏어서 뺏을 수는 없는 거고 자기들이 여러 사람이 가질 집을 이렇게 착복하고 그 소득을 올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집을 많이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위해서 보유세를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이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를 굉장히 62%인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장동희 6채 가진 다가구 주택자인 장동희가 여기 딴지를 걸고 이 날을 치니까 한동훈이 정적을 갖다가 제명해버리고 또 6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장동희가 여러모로 국민들한테 밉보이는 거죠. 지금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물론 이재명 정부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장만할 때는 첫째가 전세 보증금을 안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사고 자기는 지하 칸에서 어디 살다가 점점 돈을 모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은 이자가 나가는데 전세 안고 사는 것은 그 이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일단 뭐 3천짜리가 뭐 5천이 되고 1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이렇게 올라간 동안 일단 집을 잡아놨던 데서 안도를 가질 수 있죠. 일단 그것이 비록 10억짜리 집이면은 5, 6억은 전세를 안고 나머지 2억은 대출을 안고 2억은 자기 현금 가지고 집을 샀으면 오랜 세월 좀 참으면서 그 집을 보유를 했지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모아가지고 그 집을 그 돈을 사가지고 그 집을 살려면 그 집은 이미 뛰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잡아놓고 참 자녀들이 다 결혼할 무렵쯤이나 자기 집에 들어가겠죠 아마. 그래서
그 이 대통령 오늘 14일 소셜미디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분 52초에 종료된다고 그러네요. 어? 여보세요? 자, 3분 45초. 이 대통령 오후 14일 소셜미디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한 것과 관련한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일렀습니다. 이 대통령 부동산 투자 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해소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라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어폐가 있는 건요. 방금 말했던 것이 여기에서 지금 주목되고 있는 거예요.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 그러면 자기가 돈을 갖지 않았는데 집은 10억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돈이 2억밖에 없어요. 근데 집값은 자꾸 뛰니까 이 사람은 집은 사고 싶은데 또 살만하면 또 집값이 뛰고 하니까 이 사람은 2억 가지고 대출을 그 10억짜리 집을 6억을 전세를 안 와요. 그리고 2억을 대출받고 자기 돈 2억을 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하에 살겠죠. 아주 값싼 저렴한 집에 살면서 그 대신에 집값이 이제 뭐 3천에 저기 구입했던 것이 5천이 되고 1억이 되고 뭐 5억이 되고 10억이 될 때 이 사람 안심할 수 있죠. 자기가 모아서 들어갈 때까지 자기는 일단 집을 잡아놓기 때문에 살지는 않지만은 자기 주택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되면서 언젠가는 자기 모아서 그 집 안에 세를 빼주고 들어가겠죠. 그런 사람을 나는 주변에 많이 봤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전세를 안고 은행 대출 안고 집을 사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모아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다가구 주택에 뭐 보유세를 주고 이런 것은 성공적이다. 그건 잘한 것이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인데도 살지도 않는 투기용 주택, 그 투기라고 할 수 없죠. 뭐 일종의 투기가 되면 어때요? 1가구 1주택인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6억을 10억짜리 집인데 6억을 전세를 안고 사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자기 돈 2억에다가 대출 받아서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 집값이 20억쯤 오르면 그럼 팔아가지고 작은 집으로 살 수 있죠. 그게 돈이 10억이 없을 때는 그 집을 전세 안고 자기는 못 들어가고 2억 대출 안고 2억은 자기가 사서 있다가 한 몇 년 후에 그 집이 20억이 됐을 때는 그 집을 팔아서 10 몇 억짜리 12억이나 전세 대출 주고 갚아버리고 12억짜리 작은 집으로 온전한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사람 만약에 다가구가 147평 7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말이 되지만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집 없는 사람이 일단은 튀는 집을 잡아놓고 그 다음 몇 년 고생하다가 그것을 팔아서 작은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1가구 2주택이 자기 몫에 집을 사는 거 있으면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았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다주택자들이 많이 지금 한강변에 아파트를 내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사게 하려면은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주택자들이 뭐 보유세를 가지고 이거 다 끝났네요. 보유세를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일단 다 내놓는 상인데 돈 있는 사람은 안 사죠.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이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대출도 6억 이상 대출 못 받는 데다가 또 살 사람은 2년 거주하고 임대 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돈 10억짜리에서 6억이 자기 2억밖에 없는데 6억 전세를 안고 은행 대출 2억 안고 2억 자기 현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전부 네 6억 갖고 네가 들어가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전부 100%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 집이 없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 투자를 해서 그것이 자기 집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10억을 짜리 집을 봤는데 6억은 전세를 안고 2억 대출을 안고 2억은 자기 돈으로 사서 그다음 몇 년 자기는 저렴한 집에 살겠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하라든지 그런 데서 저렴하게 살다가 또는 지방에서 살다가 그다음 이제 그 집이 한 10억이 20억 정도 뛰었을 때 그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실거주할 수 있는 작은 주택을 들어갈 수 있죠. 이 길을 갖다가 이재명 정부가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 그 많은 다주택자의 이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그 전에 양도소득세 올려봤자 내가 안 팔면 되지, 양도세는 매매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안 팔면 되지 하고 집 없는 사람이 다주택자가 돈이 많아서 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안 팔면 되지 그랬는데 지금 보유세를 갖다 만지니까 이 사람 다 내놓고 있잖아요. 그것은 잘하는 것인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뭐 안 살 사람은 다 이건 투기로 본다는 거예요. 투기는 다주택자가 하는 것이지 1가구 1주택자가 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생존이죠. 자기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그 10억짜리에 현금 2억 가지고 덤비는 거죠. 이걸 정부가 막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대부분 전세 안고 대출 안고 사서 자기가 빚 갚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걸 막고 있다. 그러면 강변의 아파트들이 다주택자가 돈 내놔도 이것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세 안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전세를 1가구 1주 무조건 자기가 살 사람은 그 돈을 2년은 거주해라 하면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 2억 가지고도 살 수 있었는데 6억에다 2억 플러스면 8억 가지고 2억 대출 받고 사라는 거죠. 이게 8억이 어디 있습니까? 집 없는 사람이.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 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해소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뭐 장동혁이가 6채를 가진 다주택자인데 그 중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것이 없냐 그러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이번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을 집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버렸던 거죠. 전세를 안고 사서 다음에 투기를 했든 뭘 했든 그 다음 그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버린 거죠. 이게 집이 없는 사람이 우선은 그 집이 튀니까 잡아놓고 있다가 2, 3년이나 3, 4년 후에 그 집을 팔아서 작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버렸다는 거죠.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 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해소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 상관한 부담과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투자하라는 것이요. 집 없는 어려운 사람은 2억 가지고 집을 살지 말라는 거죠. 이게 2억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사지 말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세 6억짜리를 안고 2억 가지고 대출 2억 가지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몇 년 지나면 그게 차액을 팔아서 작은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돈 많은 다주택자들은 이거 충분히 수도 없이 갖다가 이런 짓을 수십 채 수백 채에서 하고 있는데 집 한 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살지 않으니까 뭐 어쩌라 이런 것은 국민의힘당이 말하는 것 중에서 쓸만한 것도 있어요. 실은 그러면서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147층이나 뭐 300채 500채를 가진 건 그건 너무했죠. 그건. 그런데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샀다고 이렇게 뭐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말 측에서도 쓸만한 건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당은 장동희가 6채를 갖고 있으니까 한 채 가진 이재명 대통령한테 당신 집 팔면은
살지도 않는 분당집 팔면은 내가 5채 팔겠다 이따 이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죠.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 강요하지 않는다. 지분 투자 투기 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시 바람직하니 그 반대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면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시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다. 나 잘했다고 봐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제한해버리는 것도 연장시키지 말아야 된다. 뭐 혜택은 이제 더 이상 주지 말고 집을 팔게 내놔야 된다. 그럼 팔게 내놔도 안 팔리는 경우를 생각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우선은 이 다주택자 집을 잡게 해서 세를 안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 오랜만에 이렇게 다주택자 집을 내놓게 보유세를 어쩌고 하니까는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집이 많은 사람은 또 이런 걸 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집 없는 사람이 사야 되는데 집 없는 사람은 뭐 제일 치명적인 것은 네가 살지 않으면서 전세 안고는 못 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 없는 사람이 전세 안고 대출 안고 집 사서 몇 년 고생했다가 들어갔어요 자기 집에. 근데 지금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은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은들 집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을 다 막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뭐 대출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세를 안고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자가 없이 서민들이 집 사는데 가장 혜택을 많이 받죠. 전세를 안고 뭐 100만 원짜리 집에서 6만 원이 60만 원이 전세고 40만 원에서 20만 원이 대출이고 20만 원을 자기가 갖고 집을 살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무조건 그 돈 다 있어야 살 수 있어. 이러니까 다주택자 집이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죠. 그렇게 되면 오늘 JTBC 이 대통령 부동산 급박 말라는 장동에게 강요 안에 안정화 추구할 뿐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